자, 이제 근해공식 두 가지를 한번 좀 다시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한 가지. 만약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개수가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라? 개수를 들고 1로 넣는 개수를 무리수가 없어요. 무리수 안 없어지잖아. 허수를 갑자기 왜 잡아? 제곱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를 거기 안 써놨니? 무리수가 없어요. 거기 안 써놨니? 이런 제가 거기 책에는 그럼 안 써놨니? 그거 1번에서 풀이에 바로 나올 텐데. (1번) 그 필수 예제 1번 풀이에서 그 제가 멘트 하나 써드렸을 텐데, 얘기했을 텐데 거기에도 안 적혀 있어요? 난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의 정수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의 정수꼴로 바꿔준다. 왜? 근해공식 쓸 때도 그게 훨씬 편하니까. 분모에 음수 들어가는 것보다 분모에 루트 들어가고 해서 막 유리화 2번, 3번 하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분모가 양의 정수라고 하면 계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2차 항계수는 양의 정수로 맞춰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주던 뭘 하던 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요 수상 과정까지만 해도 2015 개정까지만 했어도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통수학 1 들어오면서 수상에서 공통수학 1로 바뀌게 되면서 그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풀이라던가 그 개수가 허수일 때의 조건들이 빠졌더라고요. 그 알구전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원 개념 교재라고 해서 이제 알구전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알구전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알구전이라는 거에서도 수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통수학 1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이 좀 빠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판별식과 근과계수와의 관계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c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a와 b와 c는 실수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x의 값은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식인데 누가 1차 항계수가 짝수일 때는 뭘 쓸 수 있다? 짝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저기 누구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값을 판별식이라고 하여
그 판별식 값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중산 범위, 즉 실수 범위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뭐라고 하죠? 그렇죠. 해가 2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중근이라고 하죠. 우리 중근은 해가 1개라고 취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작으면 여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은 저기 실수범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요. 실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하고요. 허근은 그럼 뭐예요?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 해요. 자,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통수학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즉, 뭐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뭔 얘기야?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2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중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죠? 2차 방정식은 해가 항상 몇 개다? 2개다. 3차 방정식은 해가 항상 몇 개다? 3개다. 즉 차수에 따라서 해가 항상 하나씩 늘어난다. 그렇다면은 여기 해가 1개가 아니라 중복된 근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중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근의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해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해가 몇 개 생겨요? 실근은 안 생겨요. 그럼 나머지 2근 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허수인 근, 즉 허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하여 여기 일반적으로 방정식에서는 항상 이제 복소수 범위까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얘는 안 쓰나요? 써요. 그냥 잠깐 운만 띄워주자면 여러분들 그래프와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찍어봐. 니네는 그래프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찍어. 빨리 대답해. 뭐 나랑 눈싸움 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꼬라보고 쳐다보고 있어. 이쁜 말 해. 나쁜 말 하지 마.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이차함수에서 뭐요? x절편과 x절편의 x좌표.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더 정확한 답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x축과 우리 만나는 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교점 또는 접점이라고 부르죠. 그럼 다시 여기서 물어볼게요.
우리 그래프와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뭐로 배워요? 교점으로 배워요. 근데 그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는 무슨 범위였고? 실수 범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실수해, 즉 실근의 개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한 점이면은 해가 오직 한 쌍, 일치하면은 해가 왜? 교점이 다 겹치니까. 평행하면 교점이 없어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죠.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교점의 개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가서 대수 관련 파트를 배우게 될 때 그 대수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리고 수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라고 하는 거는 초월 함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 내내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거는 꼴랑 다항 함수고요. 그 다항 함수 중에서도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워요. 3, 4차 함수는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는 언제 배워요? 수2. 얘네가 배우게 되는 건 미적분 원 과정에서 배워요. 그 전까지는 손도 못 대요. 그러면 남은 함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총 6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끼리 넘나들면서 해를 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는 지금 당장 2의 세제곱이 얼마다,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죠? 이거 1.5제곱도 가능하고 루트 2제곱도 가능하고 막 이렇게 실수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해가 뭐야? 아무도 못 구해요. 이거 현우진 하레비가 봐도 못 구해요. 외울 수는 있겠지.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야? 프로그램 돌리면 나와. 근데 결국엔 프로그램 돌리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뭘로 풀어요? 이때부터는 해가 뭐야? 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요. 여기 이 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그럼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뭐로 풀어야 돼? 네, 교점의 개수로 풀어요. 즉 뭐로 풀어요? 그려서 풀어요. 너네들이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놓지 않는다면 식으로 풀이가 불가능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별표 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못 그리니까. 그래서 초월함수랑 다항함수끼리는 상호 교환이 안 돼요. 해를 못 구해요. 초월함수끼리도 상호 교환이 안 돼요. 못 구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반드시 뭘 해야 한다? 그리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 교점의 개수와 같다. 연립방정식에서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짠! 그러면
다른 거는 뭐 크게 더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네, 판별식은 이게 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이만큼 개미 눈곱만큼 확장이 들어갔어요. 그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별식이라고 중학교 때 거는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꼴랑 해의 개수를 세는데 그렇게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해의 종류까지 알려주는 게 판별식입니다. 해의 종류를 어떻게 알려주는데 실근이 되기 위한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허근을 가지기 위한 허근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이 두 가지 특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뒤에 문제 나올 겁니다.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쓰죠. 누구요? 짝수근의 짝수 판별식, 짝수 근의 공식, 짝수 공식에 들어가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값도 판별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써요. 그래서 판별식, 저기 짝수 공식 제대로 안 외워놓고 있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복잡한 식 계산하게 되시겠죠. 자, 필수 예제 4번 한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4번에서 판별식이 뭐예요?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짝수 판별식이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4k-5k 마이너스 k 더하기 4인데요. 그죠?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4라고 하는 그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k의 범위는 4보다 작아야 합니다. 2번은요.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마이너스 k 더하기 4라는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k는 4 나와야 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겠죠? 허근을 가질 조건 마이너스 k 더하기 4라는 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k는 4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져야 하겠네요. 그죠? 판별식을 먼저 구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범위를 찾아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요? 짝수 공식 쓰면 될 거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자,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라고요? 이거랑 같죠? 뭐? 완전 제곱식이다. 그 2분의 a의 제곱이 b다라고 외우는 거 말고 판별식이 0이에요. 이걸로 통일해서 풀어요. 그죠? 판별식이 0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저 식이 굳이 방정식이 아니라고 한들 2차 식이라고 한다면 저 2차 식에다가 판별식을 정의했을 때에 0이 나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5번에 1번 판별식을 먼저 구해요. 얼마지?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k.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k의 값은 4분의 1 나오겠네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야? 읽어봐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야? 둘 중에 누가 우선순위를 가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어떤 게 더 연산해서 어떤 게 더 논리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까?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결국엔 2번은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저 판별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판별식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판별식을 먼저 구해주는 게 우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판별식 구해보자. 자, 짝수 판별식 갈게요.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k-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죠. 그 값이 0이어야 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돼야만 한다. 0이 돼야 항상 성립해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보면 식은 어떻게 되나요? k제곱. 어머나, 저 뭐 하나 잘못했는데? 저 k제곱 하나 없앴죠. 그죠? 여기서 이게, 그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 0이라고 할 때. 자, 식 정리하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ak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즉 a는 얼마? k가 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반드시 얼마? 0, b는 반드시 얼마? 1. 그렇게 a는 0, b는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중근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는 순간 결국엔 뭐라고? 판별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먼저 뭐부터? 판별식부터 구해야 되는 문제구나. 판별식을 쓰고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유제 뭐 몇 개 안 했습니다. 유제 5개고요. 이 유제 5개 한번 쭉 정리해 주세요. 판별식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거 딱히 없으시면 근과계수와의 관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과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저번에 3학년 1학기 과정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근과계수와의 관계가 들어가는 거는 예전 공부계정 때 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들 자체가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라는 거는 뭐가 되더라?
A분의 C가 되더라. 라는 거를 어디서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애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이거다라고 절대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 기억나요? 합이 반드시 마이너스 A분, 아니, 여기 원래는 제대로 된 식으로 따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맞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맞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온 애라서? 근해 공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애라서, 알파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베타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계산을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다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 문제에서 주어진 근해 공식이 개판이면 그 개판에 맞추어서 새로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계산을 실수해서 근해 공식을 A분의 B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풀었어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은 뭐가 되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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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가 어디서 나와요? 아, 그래. 그럼 얘는 4A분의 마이너스 2B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잘못된 걸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그 값은 뒤에 있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나와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은 4A 제곱분의 4AC만 남게 돼서 계산하시면 A분의 C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식에서 멍충아, 네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고민하고 있어서 이 멍충아, 여기서 하는 얘기인데 멍충아,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근해 공식을 요 따위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니? 몰라? 계산 안 돼? 그쵸. 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될까?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같은 거 부호 다른 거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들어가요.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뭐가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A제곱분의 4AC죠. 그래서 뭐가 돼요? A분의 4C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참이다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난 분명 항상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너네들은 항상 이걸 다 제끼고 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옌병. 왜 그렇게 되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아.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그럼 이 문제를 못 풀죠. 항상 이게 이제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 유도 과정이었죠.
두 개 더하면 부호가 다른 거 지워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아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네, 정리하면 a분의 c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응용 문제 이런 문제들도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안 나와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챕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C1 교재에서 풀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끼고 야,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있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눈에 봤을 때, 얘 인수분해 되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어디까지야? 유리수까지야. 그치? 한번 생각해 보자고. x 4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애를 4제곱? 4라고 하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만 인수분해를 해? x제곱, x제곱.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는 않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어디까지 진행한 거라고? 이거 유리수 범위 내에서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얘를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리수가 아니죠.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루트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내가 만약에 그럼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요 놈도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누구랑 누구로? 루트 2i와 마이너스 루트 2i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건 어디까지야? 눈에 보이는 경우까지. 그 눈에 보이는 건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해? 유리수까지만 진행한다고. 그러면 자 여기서 물어볼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애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지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상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유리수 범위가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 어떻게? 뭔가로 x-알파 곱하기 x-베타 같은 경우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왜? 이 알파와 베타라는 애는 결국에 뭐야? 요 식에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은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있다고 한다면 그지? 식을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나중에 얘랑은 서로 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등호만 떼고 는영을 떼고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예요 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두근이라고 하는 건 뭔데?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i거든? 뭘 한 거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어떤 식이 있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분해할 때 뭘 이용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를 이용해서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요걸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고요. 방정식이라 치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방정식이었던 거 취소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했던 그 방법처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어서 밑에 뒤에 있는 필수 예제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자, 주어진 2차 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야 라는 멘트가 보이는 순간 이거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문제 1번에서 한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알파가 뭐야, 정확하게 베타가 뭐야를 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다면 몇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 세 가지를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식을 F라고 했을 때 F 알파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그죠? 이 식에다가 근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이고, 즉 대입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이니까 알파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할 거야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쓸 생각은 안 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F 베타는 0. 이게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근이면 대입해도 성립해요. 두 번째는 이제 뭘 생각합니까?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다 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풀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무엇일까요? 곱셈 공식 변형식입니다. 어떻게 바꿔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계산하시면 16 플러스 4니까 20이 나오겠네요. 그럼 두 번째 식은요? 알파 제곱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알파. 어떻게 계산합니까? 뭐 해서? 맞아요. 통분부터 생각하세요. 이런 형태로, 뒤집어진 형태로 있는 경우에 통분부터 생각하십시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입니다. 자, 이제 뭐 할까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보이니까 뭐 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베타의 제곱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4 마마마 마이너스 24 분의를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마 16, 마 6, 마 22. 아, 제가 이걸 안 쓰고 넘어갔네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요. 절대값 a분의 b제 루트 d요. 쓰기 귀찮아요. 요거요.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의 두근의 차와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을 거다. 뭐 할 때? 미적분 배우면서부터 저걸 써먹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외워놓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이 편해진다. 자, 3번 보세요. 3번. 3번의 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를 물어보면 방금 전에 너네가 얘기했던 거랑 완전 딴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제 이거 전개할 줄 아니까 전개해 볼까? 로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왜 이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 알파 대입하면 0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1번 꼭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아무도 안 써요. 5알파 마이너스 1은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한 거예요? 알파 더하기 1을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뭐예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마이너스 5 나오나요? 저 갑자기 또 왜 중간에 건너뛰어요? 이건데요. 요건데요. 이 형태로 바꾸신다면, 요식 형태로 바꾼다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한 것과 같아서? 몰라요? 여기 이 식이 이거라며.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랑 똑같아지냐? 마이너스 1. 그래서 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요. 1 빼기 4 빼기 2 마이너스 5.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전개하셔도 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요. 해서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항상 풀이 방법은 언제나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됐을까요? 저 밑에 있는 1-2번, 1-3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필수예제 1번에 2번 어떻게 푸셨어요? 먼저 뭐부터 구해요? 1-2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거기에 아마 두 번째 조건이 있을걸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럼 1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일단 뭘 해야 돼요? 양수죠, 양수. 그럼 얘는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9 빼기 4, 5. 끝. 그러면 두 번째. 이건 어떻게 가요?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로 생각하세요.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입니다. 그죠? 해서 얼마? 루트 5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는 2.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번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 1-3번에서 어떻게 풀라고요? 대입해서 풀라고요.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더하기 2 어떻게 바꿀까요? 2알파 더하기 1 2베타 플러스 1 맞아요? 그죠? 그래서 4알파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4, 10, 1, 15가 나오겠네요. 그대로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해 반도식의 2차 반도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일 때 A가 얼마라고요? A가 얼마라고요? A가 얼마라고요? A는 4죠. 뭐해? 합이 4, 내가 혹시 숫자 잘못 나와 있니? 거기 두 근이 뭐랑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근의 합이 4 아니에요? 누가 자꾸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왜 2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A인데요? 아니, 네?
아이, 진짜 돌아버리겠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아니, 여기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A.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요? P. 다시, 그래서 A가 얼마라고요? 4. B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2. 뭔 소리 하나 했네. 자, 그러면 그 걸 이용해서 A분의 A-B, 마이너스 A분의 A-B죠? 두 분의 합이. 그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4 플러스 10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죠? 다음 2차 반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요? B요. 다음 2차 반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래요. 즉 저기 있는 저 어디에? x제곱 더하기 a-2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a와 b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두근의 합이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두근의 곱이 뭐예요? 해서 나오는 답 B는 얼마? 그럼 A는 얼마? 별거 없죠. 특별하게 할 말이 없네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두근의 차가 5이다. 저 공식에다 대입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두 근을 차가 5가 되도록 미지수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5 혹은 알파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해 보십시오. 두 근의 합이 뭔데? 2알파 플러스 5인데 그게 얼만데? 그게 얼마라고? K 플러스 1. 나 속이 너무 쓰려. 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가 얼마라고? 대입하시면 돼요. 뭘? 자, 일단 첫 번째. 아하, K 대신에 2알파 더하기 4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죠? 라고 해서 그 값을 대입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8 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플러스 9알파 플러스 8은 0.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8입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8일 때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쓰셔야 돼요. 그냥 되게 여기다가도 근과 계수 쓸 수 있지 않을까? 저기다가도 근과 계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저거 유형 4번도 저기서 했던 내용이죠. 3번 아니라 안 했나? 04번. 지금 문제에서 fx는 0의 두 근의 두 근을 뭐라 할까? 알파 베타라고 할까? 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 9. 두 근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라고 할 때 f3x는 0의 새로운 식이야. 그치?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새로운 두 근을 A랑 B라 할까?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는 얼마고 AB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야.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둘 중에 한 가지는 한계가 있어서 무조건 첫 번째 방법은 비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fx라고 하는 걸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방정식으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1은 요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지? 그랬을 때 여기에 f3x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f3x에 대입해 놓은 식은 9x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 그지? 두 근의 합은 얼마? 3. 두 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1안이에요. 뭐? 식을 아예 구해서 변형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 복잡해져요. 아까 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근이 주어졌다,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뭐가 성립하는 거? 첫 번째, 대입하면 성립한다. 두 번째, 합이 얼마? 세 번째, 곱이 얼마? 요거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f 알파는 0이에요. 그리고 f 베타는 0입니다. 여기다가도 똑같이 대입을 하신다면 뭐가 되냐면 f 3a가 0이에요. 그지? x자리에 a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f에 3b 값이 0입니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 3a라고 하는 값이 뭐라는 얘기야? 알파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3b 값이 얼마란 얘기야? 베타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얼마니까? 3 곱하기 a 더하기 b니까 그 값이 얼마라서? 9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은 뭐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9ab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a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 3. 선생님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요. 이게 불가능한 식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해지는 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마 밑에 있을 텐데
저 4-3번이요. 4-2번, 4-3번 같은 식은요. 저 식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려요. 4-2번 하나만 해보세요. 푸신 분? 아직 없나? 식을 변형해요. 식을 어떻게 변형할까요? 식을 4a-1, 4b-1, 이 6이다로 바꾸세요. 그래서 4a 더하기 b가 8이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 2예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식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뭐 A를 대입했을 때 값을 알파로 놓고 B를 대입했을 때 값을 베타로 생각해서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아래도 그래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할 때 2라고 할 때 뭐가 성립하는 거야?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2a-1 곱하기 2b-1은 2이다 라는 식과 두 번째 뭐 2a-1 더하기 2b-1이 4라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a, b의 값이 얼마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네. 다음 이제 5번은 합곱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합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거 어려울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혈액은도 그냥 가볍게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혈액은 우리가 했던 말입니다. 뭐였죠? 혈액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에서? 개수의 조건에 따라서. 아, 이건 얘기 안 했구나. 개수가 더 중요해요. 개수 조건에 따라 혈액근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수가 유리수라고 할 때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P 플러스 M 루트 Q의 다른 한근이 P 마이너스 M 루트 Q가 되고요. 반대로 개수가 모일 때 이거 외우세요. 개수가 실수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한 근이 P 플러스 QI일 때 다른 한 근이 P 마이너스 QI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반드시 혈내근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한 근이 주어졌을 때 원래 정석풀이는 뭐야? 대입해야 돼.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지 않고서도 이거 다른 해가 뭐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에? 이 개수 조건을 만족할 때에입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한 근이 2-루트2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지 아직 몰라?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돼? 뒤에 더 읽어봐야 돼. 뭐라고 써있지? 유리수 AB. 아, 유리수 조건이구나. 이제 그럼 뭘 써도 되겠다?
2 플러스 루트 2도 한 근이겠구나. 그지? 그러면 두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합이 얼마가 되고 곱이 얼마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겠지. 2번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1 마이너스 2i일 때 아직 몰라. 다른 근 잡지 마. 뭘 확인해야 돼?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 실수 조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한 근이 1 마이너스 2i라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2i가 돼서 합이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곱이 얼마가 되더라? 5가 됩니다. 그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